안녕하세요. 윤호 대표 강성봉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철강 산업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AI를 도입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돈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제조업에서 AI를 도입하면 바로 분량이 줄고 자동 생산이 되고 뭐 숙련자의 의존도가 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I 도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AI가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결국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우리 공장은 안 될 거야, 그럼 바쁜데 왜 AI를 도입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조업에서, 또 특히 철강 제조업에서는 AI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성공하는지를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1943년도에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신경망 기초 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기계랑 인간이랑 자연어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1950년도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많이 알고 계시는 알파고랑 이세돌의 어떤 구글 딥마인드에서 바둑 대결이 있었고,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좀 침체기였다가 2015년부터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2022년도에 제너럴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생성형 AI가 도입되는데 거의 79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쉽게 하려고 강아지와 고양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제 자라나면서 수천 번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보통 뭐 주둥이가 길구나, 아니면 뭐 고양이는 수염이 길고 얼굴이 동그랗구나, 또 귀 모양이 좀 다르구나, 걷는 모습이 다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때부터 자라나면서 계속 봐옵니다. 근데 AI는 이 처음에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주면 그냥 색깔이 있구나, 아니면 눈이 2개 있네, 귀가 있네, 어떤 게 강아지고 고양이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강아지 데이터 10,000장, 고양이 데이터 10,000장 이렇게 주면, 그때서 이제 강아지는 뭐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귀 위치가 다양하고, 뭐 얼굴이 길쭉하고, 눈이 상대적으로 크고, 얼굴이 둥근 경우가 많고, 수염 패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이 데이터의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들판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주면 AI는 고양이의 특징을 알고 있어도 강아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학습 데이터에서 대부분 들판에 있는 고양이는 거의 없을 거고, 들판에는 강아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 들판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여우 사진을 또 보여주면 반대로 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는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그 다음에 커서, 클로드 코드 뭐 이런 걸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생성형 AI와 스마트 팩토리 AI에 대해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지식을 활용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없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쉽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채팅창입니다. 거기서 이제 질문하는 창이 있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해서 좀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좀 공장의 그런 외부 환경이나 어떤 설비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지만,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대부분 소프트웨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문제고, 개발자가 직접 그 인터넷 상에서 아니면 내 PC 상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공장을 분석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이나 체계 구축부터 어렵고, 그 다음에 설비나 센서, 작업자, 공정 등 변수가 굉장히 많으면서, 뭐 하드웨어 문제, 통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문제, 설비, 재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실제 이것을 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면 공장에 방문을 해서 검증을 해야 돼서 작업자가 또 작업자가 또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입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마트 팩토리 AI 구축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공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비를 조사하고 ERP나 MES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데이터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ERP나 MES를 연동해서 대시보드에서 동작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점점 정확도를 향상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많은 그런 제조업이나 뭐 철강 회사나 이런 곳에서 1단계 준비 없이 4에서 6단계를 먼저 바로 도입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AI 솔루션 개발하는 도입하는 회사는 공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솔루션을 공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철강 AI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 센서 데이터랑 설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ERP나 MES 쓰는 곳이 있고, 또 그걸 엑셀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 데이터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자 경험까지 있어서 이것들이 다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좀 오랜 기간 운영하는 만큼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생성형 AI로 예를 들면은 뭐 30대 남성 결혼식 신발을 추천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 뭐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30대 남성이 신는 신발 정보를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30대 남성이 검색한 구두 데이터가 많이 있고, 또 30대 남성이 구매한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이 좀 어렵습니다. 현장 가면 고온이나 분진, 막 기름, 진동, 습기 등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저하를 유발하여 AI 도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자분들의 어떤 저항이나 그 다음에 그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도입해봤을 때 데이터보다 경험에 좀 의존해서 지금 온도 적당한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근거 없는 말들로 좀 혼란을 줍니다, 데이터에. 그리고 또 내 자리가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입을 좀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장의 실패를 좀 허용하지 않습니다. AI 도입에 대해서 한 번에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공장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뭐 설비를 개선하고, 공정을 좀 표준화하고, 품질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실패 사례들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결국 성공을 하는 그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I에는 좀 이런 첫 도입부터 완벽하길 원하고, 좀 적은 오답이나 그 다음에 누락도 실패로 인식하고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검증 기간 없이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철강 관관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AI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기전 품질 검사 AI가 있고, 품질 예측 AI, 그 다음에 설비 예지 보전 AI, 그 다음에 에너지 최적화, 그 다음에 공정 최적화, 이상 징후 탐지,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수립이나 수요 예측, 이런 부분에 AI들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국내외에 도입한 사례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에서 코크스 공정 AI 도입된 사례를 봤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숙련공의 감에 의존해서 온도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탄소 배출이 되는 그런 공장이고 고열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안전 리스크까지 있는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 기반 자동 연소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작업 로봇 및 예지 보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하고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려놔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했는지 볼 수 있고 그냥 포스코 그냥 코크스 공정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인도 회사인데 타타스틸이라는 곳에서 AI를 용광로를 도입한 부분인데 여기도 그 직원의 감으로 용광로를 조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 적중률이 60%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도입 방법은 직원들이 쓴 그 2년치의 그 노트를 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이제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 25%에게 데이터 교육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용광로 온도 최적화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용광로 온도 오차를 줄이고 제작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셀로르미탈 브레멘이라는 독일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표면 검사 AI를 도입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판금 쪽 그런 회사인데 자동차 판금에 어떤 고품질의 그 철강 판금을 좀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표면 검사에 대해서 각각 AI 비전 카메라를 설치하고 비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입한 거는 이번에 프레스 공정에 대한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었던 그 현장의 문제는 작업 인원의 과다 투입과 작업자의 안전,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품질 도구, 그 다음에 숙련자의 의존, 데이터 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검증되지 않은 품질 도구는 R게이지라는 거를 쓰는데 이 R게이지가 실제로 어떤 원래 그 품질 검사 도구라고 하면은 검교정이 된 도구여야지 이제 품질 검사 도구인데 그런 검교정이 되지 않은 그냥 이제 레이저 가공해서 만들어진 이제 물론 그게 정확도는 높겠지만 그런 도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숙련자에 좀 의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고 PC 데이터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AI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 작업자 개입 최소화를 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공정 품질 향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들이 AI 기술 통해서 하나씩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력난이나 생산성 저하, 그 다음에 품질 변동성, 에너지 비용이 상승, ESG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난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 AI나 예지 보전 AI, 그 다음에 공정 최적화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AI, 산업용 음성 AI들을 도입할 수 있는데 비전 AI를 통해서는 품질 검사나 불량 검출, 그 다음에 치수 측정이나 용적 상태를 검사하거나 표면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AI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지 보전 AI 같은 경우는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거나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하고 이상이나 진동 어떤 설비의 어떤 문제들, 온도를 감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지 보전을 할 수 있고 공정 최적화 같은 경우는 생산 조건이 정말 맞게 제일 최적화된 생산 조건이 무엇인지 설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정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보고서나 작업 매뉴얼 같은 거 만들 때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AI는 공정 최적화 AI나 품질 예측 AI, 컴퓨터 비전 AI, 그 다음에 이상 탐지, 디지털 트윈 AI,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 운영 조건을 찾아내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예측해가지고 불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AI들입니다. 그리고 예지보전 AI가 제일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비에서는 PLC 데이터를 뽑아내서 어떤 설비의 이상 징후나 아니면 고장 시점, 그다음에 그 최적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최적화해서 ESG 대응에도, 특히 해외 수출할 때는 ESG 대응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낭비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AI가 있습니다. 우선 철강 AI 전환을 위해서 구성원의 조직에 좀 올바른 자세가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관관 AI 전환을 위해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도화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을 만드는데 많은 실패 사례를 극복한 것처럼 AI도 애자일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팀의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AI 전문가가 그 도메인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의 조화가 AI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AI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